자, 지금까지 우리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 이제는 우리 역학에서 이제 전기로 넘어갈 거야. 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이 되네. 화학부터 들어왔던 친구들은 바로 이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겠지. 하지만 물리로 진행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원자와 전기력이야. 항상 제목이 이렇게 적히면 그 중에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내 수업의 순서지.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을 볼 거야.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이 원자를 이루는 작은 성분 입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 중에 첫 번째 확인이 된 입자가 바로 전자지. 이 전자라는 걸 확인한 과학자는 바로 톰슨이라고 하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전자가 발견이 된다. 이때 전자라고 하는 건 음극선 실험이니까 마이너스에서부터 튕겨 나오게 되는데, 이 진공의 음극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걸어주거나,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주어서 N극 또는 S극으로 힘을 주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튕겨 나왔던 음극선의 전자는 튕겨서 나오다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기장이 주어지면 FBI라고 하는 힘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전자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때 우리는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매우 작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겼네.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를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하량은 얼마일까? 이것을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전하니까 마이너스 크기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톰슨은 원자란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형인데 그 중에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딘가 플러스인 애도 같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모형이다라고 하여 푸딩 모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 자, 그런데 원자를 이루는 게 이 전자인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플러스인 애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원자인 플러스인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하고,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는 바로 러더퍼드가 된다. 이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핵의 존재를 찾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 입자란 바로 헬륨의 원자핵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여기에서 쏘아주면 요 주변에 X선 필름을 보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시료를 넣을 거야. 가장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금을 넣어두겠지. 만약에 이 전자처럼 크기가 작은 애만 있다면 헬륨이라고 하는 크기로 그대로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한 이 헬륨은 그대로 이 뒤에 있는 필름에 상을 맺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안에 크기가 큰 어떤 물체가 또는 크기가 큰 어떤 입자가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가던 애가 튕겨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존재를 확인해 주게 되겠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뒤에 가서 상을 맺히나 일부 튕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일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크기는 매우 작지만 큰 질량의 물체에 큰 질량의 입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러더퍼드는 그것을 원자 핵이라고 불렀고, 전자가 바깥에서 마이너스로 돌아다니니 안쪽에 있는 원자 핵은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모형을 설명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성 모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 뒤에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게 돼서,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는 여기에 전자들이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세 번째, 보어라는 사람은 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게 된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르면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에 맞춰서 전자들이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려주는 핵이 있다면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의 껍질, 전자의 궤도가 존재하는 이 그림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궤도 또는 태양계 모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모형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인 핵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인 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전기력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전기력.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기력의 식은 입자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을 얼마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거리에 대해서는 각각 반비례를 함으로 얼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의 비례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력을 계산하는 전기력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되지. 이때 우리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처럼 같은 극일 때는 청력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전기력을 원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보면 원자의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으니 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느냐? 바로 전기적 인력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력의 힘 때문에 이 전자가 점차 핵 쪽으로 다가가서 핵 안에 가서 핵에 탁 달라붙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면 전자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깥에 있는 전자랑 서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야. 실제로 이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은 아마도 전기적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또 다른 힘도 있을 거야. 설마 이 힘 하나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바로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힘도 작용을 하게 돼. 왜? 핵이라고 하는 원자핵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사실은 입자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전기적 인력이 훨씬 중요한 힘이 되고 만유 인력의 힘은 너무 작아서 살짝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쓰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에 이 질량의 힘으로 당기는 것은 그 당기는 힘 때문에 전자가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란 멈춰있는 자리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따라서 돌면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이 전기적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고 얘가 돌면서 운동하는 힘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힘의 크기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전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돌게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전자는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날아가려는 자기 나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에너지로는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를 속박된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원자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보어를 기준으로 각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다음 강에서 확인을 해볼게.